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반려했던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2공항이 사실상 재추진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갈등과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이유는 4가지. 조류와 항공기 소음, 법정보호종과 숨골에 대한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3차례나 반려하자 지난해 12월 보완이 가능한지 연구 용역을 맡겼고 지난 28일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보완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다 말씀을 주셔서 보고서를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요. 환경부랑 이제 소통 차원에서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환경부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를 거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사실상 재추진하겠다는 건데 찬성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대통령도 확실하게 약속을 했고 장관이 또 의지를 가지고 밀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뭐 이번에는 뭐 그렇게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지 않겠는가. 제2공항 반대단체는 국토부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긴 뒤 셀프 결론을 내렸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용역의 허구성과 앞으로의 그 국토부의 그 추진 의지를 우리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낱낱이 그 도민들께 발표할 것이고요. 도민의 여론을 무시한 그런 일방적인 강행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 측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최종 결론이 나오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치유 못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인데요.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주기. 아들 이은석 씨는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던 60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은 건 지난해 6월.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어머니는 당일 저녁부터 구토 증세를 보였고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접종 후 23일 만에 숨졌습니다. 백신 맞고 어쨌든 그 당일부터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저는. 다른 아픈 것도 없었고 병원도 안 다니셨고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제주 지역 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들은 멀쩡했던 가족이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는데도 정부는 인과성만 따지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백신 피해자들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이고 정부 책임제로 바꾸겠다던 새 정부도 묵묵부답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역학조사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이상 반응 신고자 진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과 치료비, 심리치료를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상대로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수립의 경과를 주시할 것이며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 이들은 도의회를 방문해 지원을 호소했고 도의회는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좀 위로받고 상처가 조금이라도 좀 치유될 수 있도록 저희 제주도의회도 역할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망자는 35명, 중증 의심 사례는 20명입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처럼 한시적이면서도 두터운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205명이 발생해 27일 만에 200명대를 기록했고 어제는 오후 5시까지 126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도 843명으로 전주보다 69명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늘고 백신 효과는 줄어들고 있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이면 8년 만에 제주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바뀝니다. 진보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교체되며 교육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권혁태 기자가 제주 교육의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승리 직후 학력에 대한 열망이 승리의 요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더 벌어진 학생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진단평가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돈을 들고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중간 또는 기말고사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한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진단은 필요하지만 줄 세우기식의 과거 일제고사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평가는 학생들의 이런 어떤 부족분들을 진단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한 그런 평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력은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출범 첫날부터 논란이 됐던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가도 과제입니다. 시행 때마다 정교조 출신 측근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의 질과 연관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어떻게 줄이느냐도 관건입니다. 제주시 지역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4명 많은 25.5명. 일부 과밀학교는 30명에 육박하는 데다 같은 제주시 안에서도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편차가 커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제주시 일반계고 신설을 놓고 아수라장이 된 토론회장. 찬반을 떠나 교육행정과 현장의 소통 부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이후 홈페이지에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없애 불통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민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 교육의 리더가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며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현장은 물론 도민사회와 어떤 소통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할지 새로운 제주 교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39대 오영훈 제주도지사 취임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에서 열립니다. 다 함께 미래로 위대한 도민의 시대를 테마로 열리는 취임식에는 청년과 소상공인, 4.3 유족과 해녀 등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제17대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취임식은 오전 11시부터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제12대 제주도의회는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 실무원들의 폐암 발병이 대구에서만 2번째 확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급식실 종사자 상당수가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영양 공급을 책임지는 급식실이지만 종사자 건강과 안전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구 MBC 조재한 기자입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학교 급식실. 대형 조리기구로 요리할 뿐 아니라 음식을 옮기고 배식, 청소까지 모든 과정에 온몸을 써야 합니다. 불을 가까이 하고 날카로운 조리기구도 쓸 수밖에 없어 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모두 159건입니다. 이 가운데 77%인 122건이 급식 종사자입니다. 급식 종사자 산재 중에는 화상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넘어짐 39건, 근골격계 1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종별 산재 비율로 보더라도 급식 종사자는 전체의 1.06%로 나머지 직종 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폐암 산재가 대구에서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했습니다. 튀김 요리 과정에 많이 나오는 조리 흉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무거운 식판을 들다가 허리가 삐고 온몸이 골병이 들고 이제는 하다 못해 산재로 죽어가는 죽음의 급식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한 달에 1시간 안전교육을 하고 지하실에 있던 급식실은 모두 지상으로 옮기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식 기구를 전기식으로 교체한다든가 인력 대신 조리 로봇을 활용을 하는 것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선임한 3분의 산업보건의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급식실 증가와 함께 조리 실무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안전대책이 따르지 못하면서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7월의) 첫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 서부와 남부 지역도 오늘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중산간 지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오고 안개도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 햇볕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엿새째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26도, 서부와 남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9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후텁지근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오늘도 바다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 요란이 발생했는데요. 많은 양의 수증기와 열을 품고 있어서 태풍의 영향보다는 강한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정보 틈틈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도내 해수욕장 12곳이 오늘 일제히 문을 엽니다. 운영 기간은 8월 31일까지 2개월이고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야간 개장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해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화장실과 탈의장 등 실내에서는 써야 합니다. 개장 기간에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며 제주도는 수상안전요원 330명을 배치했습니다. 제주 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책토론회에서 제주 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25.6%로 전국 평균 17.8%보다 훨씬 높고 이곳의 월 평균 임금은 164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며 4대 보험료와 교통비 등을 제주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의 여파로 제주 지역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6월 제주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3으로 지난달보다 2.6포인트 하락했고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 심리가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항만 하역료가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제주 항만 하역 요금을 1.5% 인상하기로 하고 8월 1일 0시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 하역 요금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동결됐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항운노조와 하역회사 합의로 1.5%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야간 여권 발급 업무가 2년 3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위해 민원실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야간 여권 발급 업무에는 여권 신청과 교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의 갯개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갯개의 서식지가 도로변에 있어 훼손과 파괴 가능성이 높은데도 안내문이나 보호시설이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국유지인 만큼 정부가 보호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